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콕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경찰 불성실한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원래 2021년 1월에는 그러한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이제 독립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죠. 사실 그 이전에는요, 경찰에서 수사한 대부분의 사건은 전부 다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했어요. 이걸 이제 송치라고 하는데, 그럼 검찰에서 그때 무혐의랄지 공소권 없음이랄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거든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 종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인은 사실은 굉장히 황당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고소한 내용대로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도 그렇게 황당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렇죠. 일단 처음에 이제 고소를 할 때는 당연히 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소를 하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적어도 벌금 또는 뭐 기소돼서 재판을 받든지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면 내용을 받아보는 거죠.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소인,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만을 다 거기다 써놓고 죄가 안 된다, 무혐의다 이런 결정을 해놓으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불송치 결정서를 받게 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황당하고 또 내용에 보면 모든 사실을 피고소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대로 다 인정을 해버리고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하나도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속칭 뒤집기 시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경찰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이의 신청의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오인이에요.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증거도 이렇게 냈는데 오히려 그걸 받아주지 않고 사실을 곡해해서 피고소인 주장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경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법리 오해인 경우가 있어요. 그 대법원 판례랄지 아니면 현행법상 사실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해석을 경찰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리 오해를 주장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판단 유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A, B, C를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A하고 B에 대해서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C는 빼먹은 거예요. 고소한 C 내용이 없어진 거잖아요.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판단 유탈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인이랄지 법리 오해랄지 또 판단 유탈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이 유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을 잘 포인트별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어떤 증거가 있는가를 잘 분류를 해서 검사한테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서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경찰이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저는 이제 밥상을 차려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판사나 검사 마찬가지죠. 밥상을 차려가지고 오면 떠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했는데 막 주석해 있어갖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검사가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내려주겠습니까? 안 내려주죠. 검사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밥상을 차려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유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불성치 이유서를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뭐 의뢰인들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던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소송 사기 또는 이제 사기, 또 명예훼손, 횡령 이런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의 신청해서 이제 기소된 사례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이 이제 소송 사기였는데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고 속여서 허위의 판결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송 사기에 서류를 어떤 걸 작성해서 냈느냐,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장은 자체가 허위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깽뚱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편취되는 판결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와 관련돼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지어낸
걸 입증을 하면 소송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마치 뭐 허위로 낸 증거가 없다, 위조된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정말 황당하게 불송치 결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보강하고 왜 소송 사기가 되느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장을 해서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제 다른 변호사가 하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로 와서 새로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무슨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이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를 합니다. 검찰에서 이제 기록 검토를 하고 이의 신청에 써 있는 이유서에 의거해서 과연 재수사 요청을 할 것인지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완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변호사가 적극 개입해야죠. 검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보완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변호사가 의견서도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도 추가로 보충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경찰에서 이 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게 되면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실 자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조사하지 않고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